우리가 살면서 기본 루트가 있는 것 같아. 알바도 하고 학교를 나오고 대학도 가고 취업 준비를 해서 그런 거 있잖아. 그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이 거의 없거든. 여기에서 해답이 있는 것 같아. 이런 기본 루트로 살아가면 안 돼. 소수들이 하는 행동들을 해야 될 것 같아. 생각을 하고. 사업이나 어떤 새로운 일을 하다가 어렵다 이때 포기를 하잖아요. 그치, 어렵다라고 느낄 때 포기하지. 나도 힘들어. 지금도 힘든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더 내가 할 수 있는 또 원동력이 생기는 것 같아. 요즘 인스타나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월에 1,000만 원 벌고 월에 1억 버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엄청 많은 것 같아.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다 나는 경제적 자유를 이뤄냈다, 경제적 자유를 이뤄내는 방법 이렇게 말하는데 월 1억, 월 1,000 막 이 사이를 벌면은 경제적 자유인 건가요? 그걸로는 절대 안 돼. 왜요? 절대 그걸로 택도 없어. 그럼 얼마 있어야 돼요? 인스타나 유튜브에 막 월 1,000, 월 1억, 막 몇 억 번다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상 그게 장기간 그렇게 벌었는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대부분 두세 달 정도 그렇게 벌거나 시즌이라고 하잖아. 어떤 피크 때 한번 벌었던 그 최고치를 가지고 마치 그거를 매달 버는 것처럼 홍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물론 그건 이제 거짓말 하는 건 아니지. 그때 버는 건 버는 게 맞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일시적으로 한 번 정도 번 돈으로는 이게 이런 풍족한 생활을 절대 영위할 수가 없어. 저도 의심이 드는 게 그런 사람들은 인스타로 뭘 하려고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경제적 자유가 있다면 정말로. 그렇지. 일단 진짜 경제적 자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할 필요가 없어. 첫 번째로는. 물론 이렇게 얘기는 하지. 자아 실현을 위해 혹은 교육을 위해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1차적으로는 진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 사람이 이거를 안 해도 혹은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부가 수익을 얻는지도 같이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 냉정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얼마로 벌었다고 하는데 이걸로 다른 사업을 꾸미고 있어. 근데 그 꾸미고 있는 사업으로 또 얼마나 버는지를 보면은 이게 어떤 게 먼저인지가 딱 보일 것 같아. 그러면 얼마 있어야 돼요? 돈 벌어야 되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나도 월 억 단위로 벌어 보니까 궁금했던 게 이런 게 궁금했던 것 같아. 저 사람들 진짜 슈퍼카를 어떻게 타지가 궁금하더라고. 대표님은 슈퍼카 같은 거는 안 타세요? 나는 슈퍼카는 이제 사실 사려고 했었어. 막 찾아봤었거든. 나도 이제 유튜브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남들 하는 것처럼 슈퍼카도 딱 하나 이제 람보르기니 같은 거 하나 딱 사가지고 좀 어그로도 좀 끌고 그런 생각이었거든. 그래서 막 찾아봤었어. 사실 진짜 한 일주일 정도 좀 행복했어. 나도 이제 그런 차를 한번 타보나? 남자들의 로망이잖아, 그런 차들이. 남자 여자를 떠나서 다들 좋은 차 타고 싶어 하고. 그래서 찾아봤는데 또 찾아보다가 책을 읽었어. 내가 존경하는 회장님의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정확히 람보르기니를 사지 말라고 써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보이는 거에 집착을 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차를 사기는 샀는데 그런 슈퍼카가 아니라 나에 맞는 그런 차를 샀지. 그러면은 그 인스타나 이런 데서 슈퍼카 타고 부를 과시하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저는 느끼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사서 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진짜 궁금해. 그러니까 보면은 예를 들어 월 3천 번다? 월 5천 번다? 그거 벌어서 그렇게 슈퍼카를 살 수가 없거든, 도저히 구조가. 나도 그래서 그게 진짜 궁금해. 그런 슈퍼카들은 보통 진짜 막 4억, 5억 이렇게 한단 말이야. 리스로 산다고 해도 최소한 억 단위의 돈을 먼저 보증금 개념으로 넣고 그 다음에 리스료도 막 500만 원, 600만 원 최소 들어갈 것이고 보험료, 유지비 이런 것들 그런 게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집들도 되게 좋아. 보면 시그니 뭐 월세 막 3천 이렇게 되잖아. 월세 3천에 자동차 쪽에 1,000 나가지. 그리고 먹는 거 비싼 밥집 한 끼에 막 2, 30만 원 하잖아. 매달 먹는다고 생각을 해봐. 그것도 하루에 한 번? 그럼 30만 원씩 30일 먹으면 그것도 900만 원, 1,000만 원이야. 그러니까 이걸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거든. 어떻게 하는 건지를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또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고 이제 또 돈이 남아야 되잖아. 내가 어떠한 뭔가 사업이나 비즈니스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당장 이번 달만 사는 게 아니잖아. 다음 사업이나 또 투자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내가 또 어느 정도 운용자금이라는 게 필요하잖아. 비축도 해야 되는데 도저히 몇 천만 원 버는 것 같다가는 안 되고 특히 1억 가지고도 나는 빡빡할 거라고 생각해. 그 정도 나가는 거면 좀 명품 옷도 사야 되고 먹어야 되고 고급 집에 고급 슈퍼카에 그러면은 실제로는 어려울 것 같거든. 그래서 나도 못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물론 그건 있어. 그렇게 보여줘야 된다라고 내가 목적성을 한다면 보여줄 수는 있지. 근데 결국에는 내 돈을 지키고 혹은 그 자산을 더 불려야 되잖아. 연금식으로 타먹는 게 아니잖아. 그렇다 보니까 가진 돈을 더 좋은 곳에 또 투자를 해야 되고, 또 들어오면은 고정비가 나가는 건 어쩔 수 없지. 근데 어쨌든 내가 가진 자산을 더 늘리는 쪽으로 투자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참 신기할 따름이야. 그러면은 경제적 자유가 실제로는 그렇게 월 몇 억 벌어서는 안 되는데, 그럼 진짜로 자유로우려면은 얼마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한 50억, 100억 정도 되시는 분들 보면은 이분들이 아주 막 그렇게 경제적 자유는 아니더라고. 일 열심히 하시죠. 열심히. 제일 열심히 하신 때가 그때 같아.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건 있지. 그 정도 되면은 빡빡하거나 그러진 않지, 절대. 뭐 어느 정도의 소비는 정말 자유롭게 하고, 밥 사 먹을 때, 누구 사줄 때 이런 거는 고민 안 하지. 근데 그렇다고 슈퍼카를 막 쇼핑하듯이 하고 명품샵에 가서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주세요, 이런 거는 절대 안 된단 말이야. 절대. 한두 개 살 때도 고민 많이 해. 그런 사람들도 고민 많이 해. 어떤 게 더 합리적인 소비가 될지. 근데 매체에서는 그냥 뭐 이거 주세요, 아니면 슈퍼카 주세요, 막 일시불로 결제든지 이런 거는 거의 힘들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얘기들을 또 많이 나눠보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가 진짜 있으면은 경제적 자유일까? 나도 고민 많이 해보고 얘기들을 나눠보니까, 물론 사람마다 틀려. 사람마다 틀린데 어느 정도 도달한 거는 한 200~300억 정도인 것 같아. 그걸 이렇게 조금 세분화해보면은 그런 것 같거든.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집을 사야 되잖아. 집이 알지, 진짜 비싸. 우리가 아는 초호화 아파트, 유명한 아파트들 있잖아. 그리고 뭐 단독주택, 한남동 뭐 이런데 보면은 집들이 막 100억 넘어가는 데가 많아. 200억 넘어가는 데도 있더라고. 경제적 자유라는 거는 적어도 내가 살고 싶은 집, 물론 뭐 집 자체가 막 1000억 뭐 이런 거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좀 하이 레벨에 있는 거, 집을 사고 싶다 하면 살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집을 한 100억짜리를 딱 살 수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럼 이제 100억 정도가 있어야 될 거고. 100억 있는 사람이 100억짜리 집을 살 수 있을까? 못 사죠. 절대 못 사. 어떻게 살아? 그 100억짜리 집은 유지비가 또 엄청 많이 들어갈 거야. 그리고 그 정도 산다는 건 라이프 스타일의 수준이 또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걸 유지하는데 돈이 많이 든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 100억짜리 집을 살려면 뭐 100억이 있어야겠지. 그리고 뭔가 또 있단 말이야. 돈이 들어올 만한? 당연히 이 정도면 건물주 아닐까? 이 정도면 건물쯤은 한두 개 있을 거야. 그러면 그 건물도 예를 들어서 100억대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일단 이것만 200억이야. 그리고 이것만 있으면 되나? 어느 정도 또 차도 그렇다고 뭐 진짜 경차를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 어느 정도 좀 이름 있는 독일 3사 정도 되는 그래도 세단 타야 되고, 뭐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것들도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 있어야 돼. 고정비도 나가야 되고, 내가 어느 정도 또 쓸만한 유동적인 자금이 있어야 될 거고, 또 뭔가 투자용으로라도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게 또 몇십억에서 또 100억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를 다 하면은 그래도 200~300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나도 생각을 했던 거고, 주변 이야기 나눠보면은 대체적으로 요 정도 금액대를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 여기서 이제 더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확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 이미 어느 정도 레벨에서는 더 돈을 지불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 식탁을 막 굳이 금으로 만든 식탁을 해서 밥을 먹을 필요는 없잖아. 어느 정도 또 돈 들어가는 대리석 식탁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먹어도 되니까. 이 정도 자산이 있으면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는 슈퍼카도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 그러면은 슈퍼카나 막 시그니엘 이런 걸 목표로 열심히 일을 하려고 이제 마음 먹은 사람들한테는 조금 절망적이네요. 300억이나 필요하다고. 나도 없어. 나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 지금. 근데 꼭 그거는 이제 좀 상징적인 거고, 그러니까 얘기했다시피 어떤 사람은 300억이 아니라 30억만 있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 행복의 문제인 것 같아. 행복의 문제. 그럼에도 또 행복에는 돈이 있으면 행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건 맞는 것 같아. 불행할 확률이 줄어드는 게 아닐까요? 불행할 확률이 줄어든다? 그것도 맞지. 나는 그 얘기가 제일 진짜 많이 와닿았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잖아. 고민이 있고. 사실 나도 내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고, 너도 너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고, 이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과 어떠한 불행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어려움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 어려움이 돈이 얼마 있으면 해결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라고 하더라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돈이 없어. 여자친구랑 기념일이야. 여자친구 생일이야. 그러면은 어떤 선물을 사줄까 고민할 수 있잖아. 근데 아까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 이 고민이 돈이 얼마가 있으면 해결될까 라고 생각해보면 몇십만 원만 있어도 해결이 되잖아. 돈이 있으면 이제 이런 고민이랑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많이
많이 준다는 거야. 물론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지. 그런 거 있잖아.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건강도. 근데 생각보다 의외로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그런 어려움들이 돈으로 해결되는 게 진짜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잖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어떻게 우리 경제적 자유를 이룰까? 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대표님도 그럼 지금 얘기로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직? 나는 할 거야. 그렇지. 내가 어떻게 할 건지를 알려주면 되겠다. 일단은 그거 같아. 나도 어떻게 보면은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했잖아. 항상 이런 우리가 살면서 기본 루트가 있는 것 같아. 기본 루트. 알바도 하고 학교를 나오고 대학도 가고 취업 준비를 해서 그런 거 있잖아. 기본적으로 남들이 하는 루트. 근데 그 남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루트를 보면 그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이 거의 없거든. 여기에서 해답이 있는 것 같아. 이런 기본 루트로 살아가면 안 돼. 뭔가 다른 방법 이 있다라고 일단은 딱 인지를 해야 돼.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들이 있나 보는 거야. 그럼 없어? 그럼 직장은 나와야 돼. 근데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보통은 그렇더라고. 직장 생활은 직장 생활대로 하고 뭔가 어떤 재테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 혹은 아니면 그 직장 내에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발휘해서 임원까지 수직 상승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게 아니라 항상 내가 얘기하는 다수에서 소수들이 하는 그런 액션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소수들이 하는 액션은 취해야 돼. 그래서 나도 소수들이 하는 액션을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나도 창업을 하게 된 거고, 창업을 해서 회사를 더 키우려고 하는 거고, 이 회사를 더 키우려고 하는 방식들 중에서도 일반적인 방식들보다 조금 더 새롭고 혁신적이고 이런 방법들을 계속 나도 공부하고 사람들 만나서 물어보고 우리 회사에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줄이자면은 좀 되게 소수들이 하는 행동들을 해야 될 것 같아. 생각을 하고 거기에 답이 있다. 다수에서 소수. 다수에서 소수로. 책 이름을 이걸로 지어야 되나? 다수에서 소수로. 흐리멍텅한 그런 상황에서 다수들이 하는 생각인가 소수들이 하는 생각인가를 해봤을 때 좀 쉽게 판단이 내려진다고 해야 되나? 맞아. 남들이 다 하려고 한다는 거는 좀 안정적이라는 뜻이잖아. 다르게 해석해보면. 남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리스크가 조금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 근데 항상 거기에 있어. 큰 돈은 거기에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곳, 안 가려고 하는 곳, 거기에 있어. 금이 어디에 있어? 금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금광이 있잖아. 캐야 되잖아. 위험한 곳에 있어. 안전하면서 이거 돈을 바라면은 안전한 데 있는 건 가치가 떨어지지. 위험한 곳에 있어. 위험한 곳으로 가야 돼. 이것만 생각해도 될 것 같아. 진짜 좀 어려운 거, 힘든 것, 리스크가 있는 곳, 그곳으로 가서 내가 일을 하고 시간을 투여하다 보면 분명히 가치가 큰 게 나올 것 같아. 사업이나 어떤 새로운 일을 하다가 포기하는 순간이 어렵다, 이때 포기를 하잖아요. 그치. 어렵다라고 느낄 때 포기하지. 그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도 어쨌든 그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서 다수가 그렇게 느낄 거니까. 다수가 그렇게 느껴. 그래서 내가 예전 영상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그 느낌이 있거든. 내가 일을 하잖아. 힘들어. 나도 힘들어. 지금도 힘들어. 힘든데 힘들 때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도 예전에 힘들다, 그만해야지, 포기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힘들다 라는 생각이 딱 들면 힘들다, 그만두겠구나, 너네들은 빨리 그만둬라, 그만두겠구나. 너 그만두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더 내가 할 수 있는 또 원동력이 생기는 것 같아. 그래 난 살아남았어 이 느낌? 너네 떨어졌겠구나. 지금이다. 지금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는 순간이. 이때 한 개 더 하자. 유튜브 이제 구독자 잘 안 올라가거든?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유튜브 힘들다, 그만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이때 그래 그만둬라 너네들. 나는 계속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삼고 있는 구독자들, 저도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수에서 소수, 그리고 쉬운 게 아니라 좀 위험한 거를 우리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좀 이제 어렵거나 힘든 거를 이제 피하지 말고 가서 부딪혀서 하고 얼른 경제적 자유 쪽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